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 당 대선 후보들의 표심 잡기 행보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보수 진영 인사를 영입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각각 안보와 노동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통합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과 만나 합류를 약속받았고 국민 어떤 대통합 시대의 출발이 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정통 민주 세력의 정권 교체를 돕겠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두세 개 포대 배치 등을 약속하며 수동적 방어에서 공세적 억제로의 국방기조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막강한 미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주적인 북한과 대화와 협상도 이어가는 기존 상호주의를 폐기할 것이며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내세운 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공략에 나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유롭게 후보들한테 질의하고 저도 답변하고 신경 쓰는 후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학가 방문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개혁 의지가 약하다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간의 개혁 경쟁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며 손이 닳도록 악수하고 목이 터져라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민심 속으로 들어간 후보들의 지난 3일엔 통합, 서민, 미래, 희망,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빗속에서 시작한 첫 선거운동.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과감하게 호소했습니다. 세상이 기비진다. 제주로 날아가 호남과 서울까지 사흘 동안 2,200km 넘게 이동하고 중장년층 정책을 내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쑥과 미나리를 팔았던 전통시장. 서울부터 대전, 대구, 부산, 경남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시장 골목을 돌다 보니 팔이 아플 지경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서문시장에서 야채 노좀 사고 흑수저 출신으로 청년 실업과 민생고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인천 한 관제센터를 찾아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이 이긴다! 인천에서 호남을 거쳐 대전에서 대구로 향해 국민의당 로고 사람 인자를 그리며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는 행보입니다. 안전을 상징하는 종합방재센터에서 시작해 안보와 경제 전문가란 점을 부각하고 보수의 새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확실하게 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사흘 내내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와 함께한 자리, 미싱사로 일했던 구로공단에서 자신을 찍는 표는 국민 삶을 바꾸는 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저 심상정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후보 외곽 지지단체 활동 상황이 담긴 회의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외곽 지지단체인 더불어희망포럼의 회의록입니다. 이미 공개된 지난달 21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열린 5차 회의로 지역본부 건설과 지역 선거인단 지원 등
조직 관련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또 SNS 운영 계획을 4월 9일 이후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담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과 선관위는 이 포럼에 대한 수사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에 해당되는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중앙선관위 조사와 함께 검찰이 더 큰 조사를 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 후보가 직접 진상을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후보 선대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선대위에서 조사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 교육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한 명당 25만 원 정도. 자녀 둘에 1년이면 사교육비로만 6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후보들 공약도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줄이겠다에 집중돼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선아 기자. 먼저 문재인 후보는 고교 학점제를 간판 공약으로 걸었어요. 먼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대입 전형도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3가지로 간소화하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는 합리적인 평가 방식과 학교 공간 배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학습 교재와 대학 등록금, 기숙사 비용을 부담해주고 취업까지 알선하는 4단계 지원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에 이어 고등학교 2년은 진로 직업 탐색형 교육체제로 개편해 입시 준비에만 맞춰져 있는 공교육을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후 보는 자격시험으로 축소하고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에선 학제 개편으로 발생할 혼란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논술을 폐지하고 학생부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입제도를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고 영어와 한국사에 이어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 등의 비중을 OECD 평균인 47% 수준까지 늘리는 선취업 후진학 교육체제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외고와 자사고와 관련해 모두 축소하거나 폐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호남에서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가 뿌리 깊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했고 그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전체의 출신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과 호남 출신 두 지역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인사를 분석한 논문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적 인사차별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엇갈린 증언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세로 꼽혔던 염동연 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은 당시 호남 출신 인사 배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도 못하겠다고 하고 항상 호남 사람 검증은 별로 안 좋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 후보의 자서전에서 선친의 사업 실패가 전남 사람 때문이라고 서술했던 부분, 그리고 이른바 부산 대통령, 부산 정권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을 강행한 것과 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호남 패배 시 정계 은퇴 입장을 번복한 점도 불신과 반감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문 후보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이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선거 결과가 호남 정서의 실체를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이 호남 홀대 안 했어요. 안철수 그 후보님이 훨씬 좀 더 선명하시고 반반인데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목해 낙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특정 정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북한노동신문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남한 민중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세월호 3주기를 이용해 보수 세력을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차악 선택, 중도 성향 야당 후보 지지 등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우리 정부 비판을 가장해 대남 선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한 효과는 아무래도 특정 후보 지지보다는 이 대선 과정에서의 우리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그리고 이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북한 매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이 선택하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야 되겠냐고 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중국이 최신형 이지스함을 서해에 급파해 한반도 핵전쟁을 가정한 훈련을 벌였습니다. 국경부대에는 북한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고해상 군용 감시 카메라가 대거 설치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신잉함이 함포와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합니다. 적 군함과 잠수함이 영해를 침범한 상황을 가정해 실탄으로 격침시키는 훈련입니다. 신잉함은 첨단 레이더와 64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갖춘 최신 구축함으로 지난 1월 북해 함대에 배치된 이후 실전 대비 훈련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군은 이례적으로 훈련 해역이 한반도 쪽 서해라는 점을 밝혔고 방호복을 입은 승조원들의 핵공격 방어훈련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홍콩 언론 동망은 북핵 위기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这次训练突出实战背景，训练强度大，实际使用武器多。 때맞춰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강군 건설의 꿈을 강조하며 전투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培养敢于斗争、敢于胜利的血性胆魄。 또 중국군이 북한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고해상 군용 카메라 200대를 국경 수비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북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S8이 어제 하루 사전 개통으로만 역대 최대인 26만 대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 액정에 붉은 빛이 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삼성 측은 기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현윤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사진입니다. 액정에 흰색 화면을 띄워놨는데 왼쪽 전시품에 비해 오른쪽의 액정은 더 붉게 보입니다. 어제 사전 개통된 기기를 받은 일부 소비자들이 액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8에 쓰인 슈퍼 아몰레드 액정의 특성일 뿐 하드웨어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색상을 최적화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 사용자의 색감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 차를 더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의 색감은 설정에 있는 색상 최적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조정할 수 있고요. 설정 변경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즉각 조치를 취해드릴 예정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출고 단계에서 일부 제품의 색상 최적화 작업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액정 자체에 미세한 결함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오는데 이전 모델인 갤럭시 노트 7 출시 때에도 붉은 화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8은 현재 사전 예약 100만 대로 국내 스마트폰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기기상의 결함이 아닐지라도 소비자의 큰 기대를 받고 있었던 만큼 좀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미국도 다음 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요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압도적으로 반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북한 미사일 격추 훈련은 다음 달 2차례 함선과 육지에서 실시됩니다. 태평양 미해군 함정에선 일본과 공동 개발한 SM-3 블록2 미사일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합니다. 미 본토에 떨어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훈련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실시되는데 현재 50-60%대인 요격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펜스 미국 부통령은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듯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에 올라 미국은 힘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use of conventional or nuclear weapons with an overwhelming and effective American response. 예상과 다른 항로 변경으로 온갖 추측을 낳았던 칼빈 스노, 그리고 도쿄 인근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한인민군 창군 기념일인 오는 25일쯤이면 한반도 해역에 다다를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분위기 속에 미야기현에선 북한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난 방송이 나와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사전에 녹음된 것으로 불과 6분 뒤에 정정방송이 나갔지만 무려 6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쏟아져 한반도 긴장 국면에 대한 일본의 불안감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종우입니다. 촛불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던 가수 전인권 씨가 벼랑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적폐 세력으로 몰리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칭찬했다고 생긴 일이라는데요.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 전인권 씨가 열창을 합니다. 전 씨는 촛불 집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걱정 말아요 그대, 애국가 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가수로 알려진 전 씨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콘서트 홍보차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요즘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 새 대통령은 깨끗하고 남의 뒷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안 후보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증이 있는 사람이라며 나쁜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칭찬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전 씨의 발언이 전해지자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전인권 씨를 즉각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과거 약물 복용 전력까지 꺼내며 맹공격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쪽에서 막 공격이 들어온 거죠. 예전에 안희정 지사를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공격 크게 당하셔가지고 선생님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적폐 공격에 박지원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내 편이 아니라면 모두 적이라는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전 씨를 만나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셔서 죄송하다고 후보가 얘기하셨는데 전인권 씨가 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저도 이미 다리를 건넜다고. 문 후보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온라인상에서는 문 후보를 지지해야만 적폐 세력이 아니냐며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